안녕하세요. 동계방의 잉여 게이머 레니밴더입니다. 오늘은 게임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새해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에게 음... 자, 그러면 근데 이제 한 2017년이 됐어요.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올해가 다개해죠. 다개해. 그래서 저는 정초부터 어제 치킨 시켜 먹고 제가 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공짜로 먹었습니다. 치킨집에서 주문한 걸 제대로 안 갖다 줘갖고 전화로 클레임을 걸었거든요. 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치킨값을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정초부터 공짜 치킨을 먹고. 그래서요. 처음에 안 갖다 준 게 있을 때는 이 정초부터 일이 틀어지나 이거 액땜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환불을 받을 줄 몰랐지. 그래서 새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결심들을 많이 하는데 결심, 새해 소원이나 결심, 목표, 새해 목표를 많이 설정하잖아요. 새해 목표. 이 중에 많이 나오는 거 뭐, 글쎄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금연, 금연은 글쎄 언제부턴가 금연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년에 올해는 끊는다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그러니까 되게 좀 담배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피시는 분들이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담배도 양극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전에 담배값이 한 번 엄청 뛰었잖아요. 담배값이 한 거의 2배 이상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흡연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00원대에서 담배값이 한 5,000원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올랐다고 하니까. 근데 담배값이 오르고 그 이후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새해 올해 새해 뭐 해야지 뭐 얘기할 때 한 몇 년 전에는 담배가 굉장히 금연이 굉장히 큰 목표인 것처럼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중간한 사람들이 다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담배값이 올라버리니까 적당히 피던 사람들은 그냥 진짜 담배값이 올랐으니 끊어야겠다 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원래 헤비하게 피시던 분들은 금연을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금연 뭐 하러 해. 세상 살기 힘든데 펴야지. 그냥 이런 분들 남고 그리고 원래 안 피던 분들 일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새는 금연은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잘 체감을 못 하겠어요. 금연 같은 게 이렇게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안 보여요. 그건 확실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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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죠. 다이어트. 다이어트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뭐 전적으로 다 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기초로 한 경험담을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런 업종에 종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치만 다이어트를 향해서 아주 미친 듯이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네 아주 몇 년간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 이 전체적인 이 얘기에 그건 없어요. 여러분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는 일단 그냥 좀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거를 써놔야겠구나.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뭐 유튜브 채팅 남겨주신 게 제일 빠르죠. 채팅 남겨주신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은 그 내가 써.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트위터. 자,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제 왜 하는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나는 다이어트를 왜 하나? 고민을 좀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는 왜 하는가? 일단 크게 좀 큼직하게 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좀 나눠볼게요. 다이어트는 왜 하는가? 이거랑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하는 거지? 이런 거. 어떻게 해라는 거 이제 쉽게 말하면 방법이죠. 방법, 수단. 방법이랑 수단. 이거 무엇이 어떻게 해야 돼? 다이어트.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냐는 그거죠. 다이어트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여기 하나씩 추가하자면은 이유랑 목적이 하나 추가하자면 이게 본인을 아는 거, 내가 나의 상태를 아는 거 이게 포함이 돼요. 나를 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나를 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쨌든 나를 안다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에 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할 때 언제 하는 게 좋냐? 다이어트도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이어트는 언제 해야 돼? 시기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시기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크게 나누자면은 세 가지인가? 이거 줄을 이렇게 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모이면은 마지막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이어트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마음가짐. 마음가짐. 근데 이거는 사실 왜 항목에서 왜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따로 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마음가짐 따로 빼는 거예요. 나눈다면 이 정도겠다. 사실 이 크게 세 개만 봐도 돼요. 왜, 언제, 어떻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이어트를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언제 하는가? 그리고 마음가짐. 네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고통받아서 다이어트 하는데 제가 체중이 엄청 다이나믹하게 늘었다 줄었다 했던 케이스거든요. 다이나믹하게 늘었다 줄었다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너무 말랐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많이 말랐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운동을 또 한창 하고 있을 때라 운동을 또 많이 하고 있을 때라 칼로리 소비가 꽤 많았는데 운동을 그만뒀어요. 운동 그만두고 그때 했던 게 수영이었거든요. 수영을 그만두고 폭발적으로 쪘어요. 훅 쪘어요. 근데 키가 엄청 작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반까지도 1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0. 키가 150이라 그 키순으로 줄 서면 앞에서 세 번째. 한 학년 올라갔더니 앞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됐더니 앞에서 네 번째. 그런 정도. 많이 작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이때 체중이 65를 넘었죠. 68?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였어요. 중학교 때.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이번에는 키가 같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키가 170에서 이제 조금 더 자랐어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는 조금 더 자라고. 그 다음에 몸무게도 같이 올라가요. 75 상승하고. 이게 재수 시절에 10kg가 더 올라갑니다. 저는 재수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동안에 키는 여기서 조금밖에 더 안 컸는데 몸무게가 10kg 더 늘었어요. 85kg. 85kg면은 슬슬 위험해요. 막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그게 느껴지고
이게 결국 근데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기 전에 더 오릅니다. 이게 군대 가기 전에 88 거의 90 가까이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더니 빠지는 거야. 군대를 갔더니 너무 고통을 받아서 군대에서는 대체로 평균 체중에 맞춰져요. 뭐 웬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중간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평균에 맞춰지더라고요. 몰라, 여튼 그래서 72까지 내려갔었어요. 88, 72까지 내려갔어요. 군대 2년 동안. 그리고 이거 다음에 다시 회사를 들어가서 맨날 야근하고 야식 먹고 하다가 또 86kg까지 올라갔어요. 퇴사할 때 딱 이 몸무게였어. 퇴사할 때. 완전 무슨 고무줄이야, 고무줄. 그냥 늘었다 줄었다 10kg씩 10몇 kg씩. 그리고 이 시기, 그러니까 이때 요 72에서 86 사이에 다이어트 시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86에서 지금 현재 체중이 75예요. 이 사이에 또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이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아주 진짜 제가 지방 흡입술이랑 그런 다이어트 전문 병원 있잖아요. 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그 인형 나오는 저기 있잖아. 얘 나오는 그런 병원, 그런데 빼고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운동이랑 식이요법이랑 다 해봤는데 괴로웠지. 근데 괴로운 끝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괴로운 끝에 내린 결론이 오늘 할 얘기예요. 아이고, 화면이 넘어갔어.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지금 하는 얘긴데, 왜, 어떻게, 언제. 자, 그러면은 어떻게부터 얘기해보죠.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라는 거를 염두에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걸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근데 이게 얘기를 하려면 다 나와야 돼요. 어차피 다 나와야 돼. 이 네 개를 다 묶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를 중점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라는 거는 우선은 이게 있어야 돼요. 왜에 대한 게 좀 알고 있어야 돼. 왜.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도 바뀌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왜 하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게 편하긴 해요. 그치만 이제 어떻게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얘기해보죠. 하여튼 어떻게라는 거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는 거는 방법과 수단이 여러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많진 않아요. 어차피 각자한테 맞는 방법도 많이 틀리고, 그거에 있어서 이게 왜를 알아야지 얘기가 된다는 게 나중에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어떻게라는 거는 일단 포기를 기반으로 해요.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이 버리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식습관이라던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기존의 식습관을 포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시간, 말 그대로 다른 여가를 포기하든가, 이 아니면 돈을 포기해야 돼요. 돈을 포기한다는 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먼저 다이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이어트는 원래 식이요법이죠. 기본은 식이요법이에요. 크게 말하는 범주에서는 식이요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게 다이어트의 전체적인 정의면은, 다이어트의 전체적인 정의가 병이나 뭔가 질병의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부터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식이요법을 포함한 것 중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우리 살을 빼기 위해서 그냥 살을 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살을 뺀다.
이걸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많죠. 다이어트는 뺀다. 이렇게 놓고 살을 뺀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맞춰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다이어트의 식이요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을 빼는데 근데 살을 뺀다 저는 살을 뺀다라고는 랑은 좀 다르게 봐요. 다이어트. 그래서 왜 항목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좀 알아야 돼. 계속 이제 왜를 강조하고 있죠. 이제 나중에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왜에 대한 거. 자, 다이어트가 식이요법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식이요법이 먹는 게 조절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먹는 게 조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식이요법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음식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다이어트의 어느 부분에든지 다이어트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다이어트는 살을 찌우는 사람 얘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살을 너무 말라서 찌워야겠다 이것도 좀 포함돼요. 살을 뺀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좀 이 다이어트를 살을 뺀다가 아니라 체형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형 조정. 나의 체형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식이요법이 필요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말이 좀 과장 붙여서 식이요법 없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자,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제가 포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식이요법이 필요 없는 다이어트가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게 식습관을 포기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존의 식습관을 포기해야 돼요. 나는 빼고 싶다. 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덜 먹어야 돼. 덜 먹는다. 말 그대로 포기하는 거죠. 하나씩. 뭐가 됐든지 간에 포기하는 거죠. 덜 먹는다. 그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 당연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이어트가 원래 당연한 행위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안 어렵게 좀 덜 힘들게 접근하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덜 먹는다. 그리고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그 대체제를 찾는 것도 많이 포함이 돼요. 대체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까지 먹어오던 뭔가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먹는다고 치더라도 그때까지 먹던 단백질이 고기 단백질이냐, 콩 단백질이냐, 아니면 정말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에서 뭔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제가 포기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포기한다는 단어를 쓴 이유는 기존의 식습관이라 사실 자기의 기호에 따른 식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기존에 먹던 거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치킨을 그래 닭에 해잖아요. 치킨을 겁나 좋아해. 치킨을 겁나 좋아하는데 빼려면 안 먹어야지. 안 먹던지 덜 먹던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포기를 해야 돼. 닭의 일부를 포기해야 돼요. 이때까지 유지하던 식습관을 버리고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찾아야 돼. 내가 닭을 안 먹는 대신에 뭔가를 먹어서 그래 그 단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하다못해 닭을 똑같이 먹더라도 다이어트에 적이 되는 그게 요리법에 대한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칼로리의 저기가 튀기기하고 튀긴 거. 그 다음에 이제 닭이 들어간 국물 요리들이 진짜 엄청난 적이에요. 뭐 닭곰탕이라던가
아니면은 찜닭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운 거. 그 다음에가 이제 그냥 삶은 거. 삶는 거는 그나마 좀 저기고 이 정도?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튀긴 거잖아요. 튀긴 거 국물 요리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 식이요법에서는 먹을 때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거. 근데 이 포기한다는 거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때. 써져 있는 이 마음가짐이랑 왜에 대한 거를 이제 이따가 풀면서 같이 갈 건데 시간을 포기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시간을 포기한다는 개념은 그냥 한마디로 그거죠. 들 놀고 운동해라 이 얘기입니다. 놀지 말고 운동해라. 운동. 근데 운동이라는 거는 그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꾸준히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사람이 의지가 그렇게 강한 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내 의지는 강력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는 어차피 다 의지가 막 그렇게 하고 막 제가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 의지력이 뭐 낮아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니네들 의지가 낮아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이어트 하기에 그렇게 이렇게 막 아주 다 잡고 막 강하게 밀어붙일 만큼 그거 정도 의지는 진짜 힘든 거예요 사실. 엄청 힘든 의지야. 그거는 이게 될 것 같죠? 처음에 생각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의지력이 점점 이제 처음에 충만하게 차올랐던 의지력은 점점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이 한결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가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어떻게 하는 운동을 하는데, 자, 운동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운동이라기보다는 활동을 만드세요. 활동.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동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운동은 오로지 진짜 칼로리 소모를 하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든 그런 행동에 해당이 돼요.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행동. 근데 사람은 그런 강제력을 가진 행위일수록 점점 귀찮아합니다. 이게 운동이 아주 생활 습관이 되던가 운동 자체가 취미랑 딱 겹쳐져서 아 이게 진짜 재밌어서 한다. 응? 아 뭐 나는 뭐 탁구 치는 게 좋아. 테니스가 좋아. 축구가 좋아. 그런 식으로 이게 운동이 그렇게 겹쳐지면 좋은데 안 겹쳐지고 살 빼야지 하고 러닝머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운동이 그런 약간 강제성을 띠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이 분명히 질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운동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안 돼요.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일단. 그래서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동을 하셔야 돼요. 활동. 운동이 아니라 활동. 활동이라는 거는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든 좋아요. 근데 이제 칼로리를 활발하게 소모하는 행동이어야 돼요.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활동은 합니다. 그 활동은 칼로리를 써요. 가만히만 있어도. 인체의 그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사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좀 취미랑 연결 지어서 뭔가 만들어야 돼요. 대신에 이 활동은 집안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은 안 돼. 나가셔야 돼요. 밖으로.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만들어야 돼. 하나라도.
뭐가 됐든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한 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뭔가 집 밖에 나가서 뭘 해? 할 수 있는 게 있나? 사실 대한민국에서 뭐 이렇게 나가면은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뭘 해? 그래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안 질릴 수 있을 만한 걸로. 뭐 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게임 하시는 분들 돈이 좀 들더라도 맨날 집에서 하던 게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PC방까지 걸어가서 한다던가. 심플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약간 고정적으로 이땐 이걸 어딘가 가서 뭔가를 한다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활동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 전체적인 활동이라는 거 안에 이제 운동이 포함되는 거죠.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좋죠, 물론. 운동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운동을 한다는 게 취미랑 겹쳐지지 않으면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질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헬스장 가면 진짜 힘들어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하기 싫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운동 없이 그런 것만 해도 돼 라는 게 아니라 물론 운동을 하면 좋지만 운동을 하면은 질리기 때문에 뭔가 하나 활동, 내 칼로리를 쓸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종류가 되는지는 본인한테 달렸습니다. 책임 전가. 근데 대표적인 것들은 일단은 뭔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걸 하시면 좋아요. 제일 그나마 안 질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갑을 안 들고 뭐 백화점이든 어디든 가서 구경을 하고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럼 백화점 같은데 뭐 그 매일 갈 순 없잖아요. 매일 갈 수 없으니까 2, 3일에 한 번이라도 쇼핑몰 뭐 마트라던가 이런 거 갖고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지갑 안 들고 가서 가격표 쓱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 어떻게든 움직일 방법을 만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활동에 관한 거. 제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냥 이런 활동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계화된 스케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케줄이 필요해요. 스케줄을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스케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스케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어떻게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케줄 이거죠. 그 스케줄 안에 이 활동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던 게 어느 순간이 되면 운동으로 바뀌고 이 루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래 하루에 몇 시간씩 뭐 한두 시간 걸었다. 걷던 게 이제 뭐 다른 운동으로 바뀌고 오늘은 뛴다던가 자전거라던가 계속 바뀌고. 근데 이 스케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일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활동을 하나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포기한다는 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스케줄을 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여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하던 놀던 시간 이런 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에 대한 거는 요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다이어트를 언제 다이어트를 언제 합니까? 2017년 다이어트를 결심한 그대에게 제가 바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딱 그겁니다. 1월부터 시작하지 마라. 뭐야. 월자 써놓고 또 1월부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 제발 1월달부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제가 이거 100%라고 뭐 일단 말을 하는 게 좀 과장이지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월부터 시작하면.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월부터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다이어트 결심이 서잖아요. 새해랍시고 올해는 꼭 해야지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하면 안 되는 게 장기로 하면 안 돼요. 장기 다이어트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올해라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1년이란 기간이 생깁니다.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년 동안이나 다이어트를 한다. 이게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의지 믿지 마세요. 인간의 의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올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고, 아무튼 장기로 다이어트 계획을 잡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1월 있잖아요. 1월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언제 안 되냐? 하여튼 겨울은 안 됩니다. 1월, 2월 안 돼요. 이때 하지 마세요. 자, 이게 장기라는 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1년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올해 1년간 해가 바뀌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올해 1년간 10kg를 뺄 거야. 10kg 빼죠? 12개월이에요. 한 달에 1kg도 안 돼. 나누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1년, 그래, 한 달에 1kg씩 빼면 되지. 1년에 한 달에 1kg만 빼도 12kg네? 개이득? 안 된다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쭉 그렇게 1kg씩 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질린다니까요. 다이어트는 지루함을 최대한 없애야 돼요. 지루한 걸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들어가면 진짜 오래 못 버팁니다. 어느 순간 의지가 팍 꺾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단기간 목표를 세우고 단기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약간 텀을 두고 다시 단기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이어트가 장기 계획이라면은 단기 계획을 여러 개를 플러스 붙여갖고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 쉬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한 번에 그렇게 몰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처리가 안 돼. 그렇게는. 자, 그럼 대체 언제 하란 소리야? 장기 기간도 안 되고 그럼 뭐 어떻게 다이어트 언제 해? 제가 생각할 때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최적의 다이어트 시기는 4월에서 6월이에요. 4월에서 6월. 그리고 그 다음이 9부터 10일 정도? 근데 이건 약간 변동이 있어요. 10에서 12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마스터 플랜은 이거예요. 4월에서 6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 12월. 다이어트 아무리 길어도 3개월 넘기면 좀 힘든 것 같아요. 3개월 넘기지 마세요. 3개월 안 돼. 4개월 때부터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4개월 때부터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4월에서 6월이냐? 다이어트 시기 4월에서 6월 잡는 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도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보면 4월에서 6월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딱 그려서 이게 해보면 답 나온다니까. 자,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그리기 힘들어. 그냥 시프트로 찍찍 그릴 걸 그랬나? 1월 1월하고 2월 왜 안 되냐? 자, 1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1월엔 잘 돼요. 1월엔 잘 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월에는 잘 돼요. 왜? 새해 버프가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었으니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1월은 해요. 뭐 작심삼일 되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1월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3주간은 열심히 할 거야. 먹을 것도 참고 기타 등등. 올해 새로운 내가 될 거야 하면서 참아. 근데 그 위기를 흔드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냐? 설날. 민족 대명절 설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설에 음식을 먹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람이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연휴 이렇게 쉬어버리면 텐션이 딱 이렇게 끊기면서 쉰다고요. 그게 내가 데일리 루틴을 짰어요.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짜고 막 이때부터 이때까지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뭐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게 이때 쭉 정해져 있다가 설 연휴 같은 게 껴서 며칠 딱 쉬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 만들어 놓은 게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안 돌아가요, 그게. 설 전후로 해서 제일 많이 포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튼 2월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휴가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는 가능하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월 제끼입니다. 그리고 1, 2월 또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동을 만들라고. 활동.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만들라고. 근데 어때요? 겨울? 춥죠? 이게 잘 가다가도 추우면 안 나가게 돼요. 추우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귀찮은데 오늘만 쉴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4만4온이라고 하죠. 4만4온. 따뜻한 조금 풀렸을 때 날씨 풀렸을 땐 괜찮아. 나갈만해. 그래 열심히 하자.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지. 활동, 운동 하러 나가요. 나가는데 삼한이 딱 찾아옵니다. 추워져. 갑자기 오늘 바람이 쎄하고 막 장난 아니야. 칼바람 불고 막 미쳐요 날씨. 안 나가. 오늘 하루만 쉬어야지. 날씨 춥다는데 오늘 하루만 쉬어야지.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왜 1, 2월이 안 되는지 이제 감이 슬슬 오시죠? 자 그렇게 해서 1, 2는 제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3월은요? 3월은 왜 안 되냐? 3월은 학생 여러분들은 개강이잖아요. 개학이잖아요. 개학이 딱 되면 그 따스해지는 봄 날씨와 함께 학교 가면 방학 동안 쉬다가 이제 학교를 딱 가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요. 사람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딱 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보통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 만나게 되면 사람이랑 부딪히게 될 일이 생기게 되면 먹는 일들이 조금씩 더 생겨요. 난 사람이 싫어서 처박혀 있다가도 개강을 하잖아요.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게 돼 있다. 직장인은 별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1년 내내 쭉 나가니까 별로 상관없는데 대학생들은 그래요. 개강 또 개강하면 또 우리 또 개파 짠 개강 파티 가서 또 한잔 해야죠. 한잔 하고 이제 이 술 라이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술이라던가 먹는 거라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3월에 직장인도 3월이 되면
그런 개강 시즌의 분위기, 봄 기운에 맞물려서 휩쓸려 가요. 그래요, 진짜로. 딱 겨울에 추워서 빨리 추워서 집에 일찍 가야겠다. 춥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날씨 좀 풀리잖아요. 이제 조금만 풀려도 막 어, 이제 퇴근하면서 한잔 하고 싶고 막 어? 봄 기운 따뜻해지면서 이제 또 한번 전화 돌려볼까 한번 이러면서 누구 만나러 나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해가 일찍 져서 벌써 어둡네 들어가야지 이러다가도 봄 되면 그게 안 돼. 딱 이 봄이 시작하는 시즌까지는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하면 안 돼. 이때를 피하세요. 이때 시작하면 이게 안 좋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막 꾹꾹 눌러 참아서 막 빼다가 갑자기 다시 요요해서 치고 올라오고,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쭉 빼다가 다시 먹고 올라오고, 이거를 두세 달간에 한 몇 번씩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1, 2, 3월은 가급적이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4, 5, 6. 4, 5, 6 강추. 4, 5, 6 강추인데, 이거는 4월 달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갖고 준비를 잘 하고 하면은 4, 5, 6이 진짜 4, 5, 6이 진짜 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 5, 6은 일단 노는 날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노는 날이. 4월은 없죠. 4월 아예 없어. 4월은 쉴이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5일날 쉬었지만 지금은 안 쉬잖아요. 이거 없어졌잖아. 안 쉰다고. 6월 6일날 현충일이 있죠. 현충일인데 현충일이 축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막 우리 흔히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처럼 막 놀고 먹자 이게 아니잖아요. 현충일날 기쁨의 술을 마시고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네?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거나 그냥 그거 솔직히 국경일이라 경건하게 보내진 않더라도 현충일날은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분위기를 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쉬는 날일 뿐이죠. 그냥 아무것도 이벤트가 없어요. 4월. 심지어 2월 달에는 발렌타인인지 머식인지 이것 때문에 쪼꼬레 또 나눠받고 그러는데, 심지어 4월 달엔 그런 것도 없죠. 물론 매달 14일마다 이벤트를 만들어서 계속 즐긴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발렌타인 이외에는 다 없는 날로 쳐야 돼. 사도야 사도. 네, 그래서 어쨌든 4월 달에는 없습니다. 직장인들도 1년에 업무 주기를 보면 3월 말 4월이 약간 느슨해요. 좀 업종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 4월이 약간 비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비수기예요. 4월 달이. 요식 쪽도 마찬가지고, 식당 같은 경우도 4월 살짝 비수기예요. 그런 시즌이 4월인데, 자, 그러면은 이 비수기 시즌인 4월에 다이어트 시작하면 왜 좋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포기 하고 나서 만들게 되는 게 스케줄을 만든다 그러죠. 스케줄을 만들면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그 스케줄을 잡아 나가기 쉬운 게 아무 이벤트가 없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없어야 돼. 그래서 4월에 시작해야 돼.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다리고 있죠. 이게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텐션 이렇게 쪼이고 그러면은 자기 생활을 정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공부를 못 하더라도 시간표는 짜잖아. 나 이때까지 이거 얼마만큼 공부하고 전공 이거 몇 페이지까지 보고 이거 하잖아요. 적어도 중간고사 일주일 2주일 전에 한다고. 그냥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4월이랑 6월이 시간표가 정확히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지.
기말고사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쩜 이럴 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 기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달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5월이 중간에 껴있는데 5월이 좀 위험하죠. 5월이 왜 위험하냐. 5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하고 15일 스승의 날인데 뭐 사실 스승의 날 쳐주긴 하나요? 이거 뭐. 그리고 실제로 스승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잖아요. 공휴일은 아니고 그냥 의미가 있는 날이다 뿐이지. 별 신경 쓰진 않잖아. 실제로 5월 8일도 휴일은 아니에요. 휴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그냥 묶여서 분위기가 이렇게 찔 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로 딱 이때만 참으면 됩니다. 근데 설은 사실 참기가 좀 힘든 게, 이게 설이랑 저거에 좀 차이인데, 설은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되는 모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인다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빠져나가기도 힘든 모임들이 계속 생기고 내 패턴에 영향을 주는 모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은 안 그래요. 별로 강제로 막 가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어버이날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버이날은 좀 강제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어버이날 강제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어린이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면 어린이날은 거의 좀 의미가 없을 거고, 직장인들 중에 아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진짜 설처럼 막 며칠씩 놀고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5월은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요 기간 동안에만 조금 더 포기하면 돼. 약간만 더. 조금만 더. 우리 약간 조금만 더 포기합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4, 5, 6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7, 8월. 7, 8월엔 다이어트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또 뭐냐? 더워요. 겨울이랑 똑같은 이유예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이가 싫어져요.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를, 저는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실내에는, 특히 자기 집인 경우에는, 내 방에는 유혹이 너무 많아. 힘들다 넘어지면, 힘들다가 엎어지면은 나를 받쳐줄 침대가 있고, 하다가 귀찮으면 붙잡고 놀 게 여러 가지 있고, 하다못해 뭐가 하나 거슬려서 방청소라도 하게 되고, 유혹이 많아요. 집을 떠나야 돼. 일단 운동이든 뭐든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활동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활동. 여러분들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더. 그 7, 8월도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4, 5, 6에 3개월 단기로 바짝 끝내는 게 좋은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여름엔 대부분 이제 반팔이라던가 뭐 어쨌든 옷이 전반적으로 좀 짧고 얇고 그런 계절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 전에 어떻게든 처리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7, 8월은 안 돼. 7, 8월은 아웃입니다. 1월, 2월도 안 돼. 3월도 좀 곁다리로 껴서 안 돼. 그러니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3월 말쯤부터 시작해서 4, 5, 6 이 안에 다이어트를 끝내시는 게 연중엔 가장 좋아요. 베스트 포지션. 전 사실 이때가 아니면 다이어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핑계거리가 많아져요. 항상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운동이나 뭐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이렇게 막 평소에도 스케줄 챙기고 이런 사람들 또 힘들어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옵니다. 운동하게 나가기 싫으면 핑계거리를 어디서든 찾아와요. 사람은. 이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을 그 건덕지를 만들어요. 그런 변명을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변명을 못하도록. 그래서 4, 5, 6. 그 다음에 9, 10, 11월, 12월, 10월에서 12월 사이. 이때 괜찮은 거는 똑같은 이유죠. 똑같은 이유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유로. 이제 그려보면은 10, 11. 그래서 9, 10, 11, 12. 이렇게 그려지면. 싹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면. 추석이 이 중간에 어디 껴있죠? 추석. 이기 때문에 추석에 따라서 영향을 좀 잡아야 돼요. 추석을 지나서 이때부터 시작.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얘기했지만 설과 같이 장기간 노는 게 생기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밸런스가 깨져요. 안 돼. 무조건 지나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9월이나 10월 사이에 언젠가 시작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11월 이벤트가 없습니다. 공휴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11월은. 그 다음에 12월. 그래서 추석의 위치에 따라서 가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90, 11월이 이때보다 날씨가 더 나가기에 더 괜찮아요. 이 뭐 좀 개인 차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4, 5, 6이 나쁘지 않긴 하지만 선선하고 이렇게 그냥 휘칸이 나갔다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오히려 가을일수록 더 괜찮으니까요. 특히나 우리나라 또 요새 이상하게 여름이 길어져서 6월부터 막 덥고 이러기 때문에 기온이 이상해 요새는 진짜. 어쨌든 이 시기에는 그나마 나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연말이라는 이것 때문에 뭔가 항상 끝마치고 싶은 기분이 있어요. 이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딱 목표로 그래 다이어트를 해서 이때 끝내자. 3개월 바짝 당겨서 하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자신을 옥죄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딱딱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쉬는 날이 있는 달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1, 2월, 9월 이때 추석 있잖아요. 9월 말, 보통 이제 9월 말 10월 초니까 9월을 버리고 가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뭐 어쨌든 9월 중순쯤에 추석이 좀 빨리 저기 하면은 또 9월부터 시작해도 되고 이런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시기를 잡는 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긴 연휴가 없는 기간, 그리고 가급적이면 분위기도 별로 그런 뭐 쉬는 날이나 이런 게 들뜬 분위기를 만드는 달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4, 5, 6 그리고 계절도 타니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말을 반대로 했네. 이쪽이 추운 건데 어쨌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거 안 되니까 시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시기는 4, 5, 6 9, 10, 11, 12 딱 요때쯤, 이때쯤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4, 5, 6에 하는 게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더 쉽고, 여름이라는 게 사실 마음에 와닿잖아요. 이런 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사실 겨울은 옷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4, 5, 6 여름 전에 4, 5, 6 올해 만약에 나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4, 5, 6을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에서 세 번째 얘기를 해보죠. 왜?
왜 다이어트를 하는가? 이게 이제 왜는 사실 마음가짐하고 거의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라는 거는. 자, 다이어트에 여기 왜 적어놓고 제가 나를 안다라는 걸 써놨잖아요.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을 뺀다, 뭐 체형을 보정을 한다,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지력이 생겨요. 없던 의지력도 생기고 계속 다이어트를 해나갈 원동력과 원동력, 동기부여 이게 되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안다라는 거는 물리적인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거를 포함합니다. 물리적인 건 뭐냐? 자기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이게 이제 물리적인 거고.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마음가짐 그런 거. 이 마음가짐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이 물리적인 건강 상태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육량. 아이고. 자꾸 군이라고 쓰냐. 근육량이라던가. 근육량하고 뭐 같이 가는 지방량이죠. 현재 지방량. 그 다음에 뭐 한마디로 이제 이게 이제 통틀어 이제 체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 체성분 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고, 체성분과 뭐 기초 대사량이 어떨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몸이 어디 뭐 간 수치라던가 뭐 안 좋은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포함해 보는 거거든요. 나를 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자기 몸에 영양소가 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데 다이어트를 합시고 안 먹다가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타민 C가 부족해. 근데 당분이 높으니까 과일을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잘못되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니까. 자기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는 중요해요. 다이어트가 뭔가를 포기하고 자기 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방량, 근육량, 체성분, 기초 대사량, 뭐 어쩌고저쩌고 간 수치 다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 간 수치까지는 안 가도 되고, 그냥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알면 좋긴 해요.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측정하느냐? 체성분 측정 같은 거는 쉽게 할 수 있죠. 헬스장 가요. 헬스장 좀 괜찮은데 약간 좀 비싸 보이는 헬스장 가서 이 뭐 완전 블랙 컨슈머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검사를 받아보는 겁니다. 가서 상담을 받아요. 헬스장 가서 상담 받아. 보통 BMI 측정기가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괜찮은 헬스장 가면 동네가 아니더라도 좀 멀리 나가서라도 괜찮은 헬스장을 가봐요. 좀 강남 비싼데 이랬잖아요. 이런 거 약간 좀 넓고 깨끗하고 이런 데 가봐요. 신설, 특히 신설, 신장개업 이런 데 가면은 체지방 측정기가 있습니다. 상담 해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공짜로 해줄 거야. 처음에 상담. 그걸 받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알 수 있어요. 근육량이 모자른다. 근육량이 뭐 어느 부위가 모자르니까 이 부분 좀 키우셔야 되고 막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대체로. 뭐 일단은 좀 뭐 헬스장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 등록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잠재적 호구로 보고서 이 사람을 빨리 어떻게든 끌어들여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해줍니다. 대부분 처음에 가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헬스장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상담을 받는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동네 보건소 에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비만 위험군 뭐 그런 것 때문에 검사 받아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측정 같은 거 이게 해줘요. 찾아보세요. 한번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소에서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얘기했던 그 336 뭐 뭐시기 그 병원 있잖아요. 그 저기 병원이를 가든가. 네. 아니면은 주 무슨 뭐 있죠? 여러분들 흔히 아는 그 다이어트 전문 그런 그 의료 시설, 다이어트 전문 의료 시설 그런 거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일단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 모든 걸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건. 자, 그게 있어야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내가 안 먹고 뺄 필요가 없는 몸이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딱 봤는데, 이게 이 사람이 영양불균형이 아니고, 그냥 대사량이 좀 안 나와서 근육을 좀 키우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먹는 거를 크게 조절할 필요 없거든요. 많이 조절할 필요 없어요. 약간은 해야 되지만.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나를 안다라는 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상담 받고 이렇게 막 갈대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헬스장 등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상담 받으러 가서 막 등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일단 상담만 받고 나와야 돼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마음가짐이랑 이거를 다 하려면 왜 빼느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 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까?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적인 문제도 있는데 요새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대부분 자신의 외모에 대한 문제잖아요. 아마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의 뭐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당장에 살이 쪄서 위험해. 진짜 막 고도비만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120kg야. 이 당장 빼야죠 이거는. 몸의 신체에 위험한 정도예요. 이 정도면. 그런 건 빼야죠. 각 잡고 빼야지 이런 거는. 무슨 수단을 써서든. 근데 이런 게 아닌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와 자기 만족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 그쵸? 자기 만족에 위한 다이어트예요. 근데 이게 이 다이어트란 행위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겁니다. 자존감 회복이에요. 다이어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거는 자존감 회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기만족이랑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결국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에 마음에 안 들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근데 솔직히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쵸?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도 얘기하시는데 건강보다 만족감이에요. 내가 얼만큼 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몸매를 갖고 싶다. 나는 이런 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자기 만족.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의기소침해지는 내가 싫어서. 그게 다이어트의 목표거든요. 대부분이. 그 때문에 자존감 회복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떻게라는 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왜 하는지 이런 거에서 시기나 이런 걸 정할 때 있어서도 하면 안 되는 게 숫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수치 노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아까 시기 정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4에서 6월. N키로를 뺀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게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체중은 체중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이 수치가 너무 양날의 검이에요. 지금 좋은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체중이 구체적인 수치로 달성 상태를 확인할 때 가장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양날의 검입니다. 체중 수치는 이게 자기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좋아요, 확실히.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빠질 땐 좋아요. 안 빠지면 너무 괴롭다는 거죠. 안 빠지면 이거에 하잘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안 빠지면. 왜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치가 눈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눈에 좀 보여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기의 정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계속 안 빠져요. 안 빠지거나 심지어 다시 찌는 것 같아. 이러면, 이야, 여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체중계를 보는데 괴로워. 이게 반복되면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 살을 빼고 어떻게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게 단기간에 막 급변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단기간에 될 것 같으면 다들 성공했겠죠. 애초에 극단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굶는 것밖에 없는데, 굶는 거는 최악의 선택이거든요. 굶기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살을 빼는 데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이 굶기. 물론 웃기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굶기가 수치는 가장 빨리 보입니다. 제일 빨리 빠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굶기는 어느 순간에 딱 부딪히는 순간 더 안 내려가거나 다른 부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굶기는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2017년 다이어트에서 여러분들 굶기라는 수단은 빼세요. 적게 먹는 거라면 가능하지만 굶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네버 에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면 좋긴 한데 리스크가 크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숫자 노름에는 빠지시면 안 돼요. 그게, 아, 그러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그냥 멀리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온갖 방법 다 해보면서,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결국에 깨달은 거예요. 단기간, 진짜 뭐 한 2, 3주 안에 뭐가 확 변하고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로 딱 느끼게 됩니다. 이게 와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 다이어트가 이 자존감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괴로운 과정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괴로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런 숫자가 붙고 제한이 붙고 내가 언제 뭐 4, 5, 6월 뭐 몇 월 며칠 안에 뭐 몇 킬로를 뺀다, 몇 킬로 감량이 목표다, 숫자가 정해지잖아요. 조바심이 납니다. 조바심이 나고 목표에 달성을 못할수록 자괴감이 들거나 조급해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 몇 월 며칠까지 몇 킬로 빼기로 했는데 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 오늘부터 굶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려면 이런 괴로운 과정으로 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를 안다라는 거는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빼는 건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빼는 건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솔직히 전 추천하지도 않고 별로 동기부여도 안 될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살 빼는 일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살을 뺀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너무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거나 미디어에 휘둘리거나 다들 그래요. 지금도 건강하고 좋은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빼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외부의 영향이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좋고 건강하신 분들 많은데 괜히 살을 더 빼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포인트가 그건데 그래서 나를 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야 되나? 좀 반대의 의미지만 이제 살을 찌운다라는 의미에서 다이어트를 식이요법을 정말로 시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찌워야 돼 그냥 무조건 찌우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정말 체중 미달이라서 좀 곤란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근육이 없든 뭐가 없든 말라서 고민이신 분들은 좀 하셔야 돼.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근데 그렇게 막 미달이신 분들이 그거 올리는 거는 의외로 빼는 과정보다는 좀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정말 막 나는 살이 안 붙는다. 그런 거는 글쎄요. 뭐가 원인인지 진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없이 몸에서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랑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좋아요. 뭐 무슨 방법을 쓰든 뭐 어떤 활동을 하든 밥을 어떻게 먹든 다이어트를 언제 하든 이런 거 다 좋은데 일단 본인을 나를 알고 나를 안다. 나를 위해서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접근해 보세요. 좀 더 쉬울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주변에서 쪘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듣는 것도 싫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빼려 그런 이유 때문에 빼려 그랬거든요. 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제가 아까 보건소나 그런 헬스장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가서 검사에서 수치를 보면 내가 내 스스로 빼야 되는 몸인지 안 빼야 되는 몸인지 결론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거기서 설명도 해주겠지만 근육량, 지방량
그 데이터 같은 게 이제 수치로 나오잖아요. BMI 그걸 뽑으면은 표로 뽑아주는데 보면 적정이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막 너 살쪘어 이 미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놈들은 다 귀싸대기 때리시면 됩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난 정상이고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런 거는 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더 빼고 싶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걸 알고 물리적인 거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거 알고 접근을 해야 방향성을 잡기가 편해요. 어떻게에 대한 내가 뭘 더 해야 되고 뭘 줄여야 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평균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대사량이 안 나오거나 이제 대사량이 안 나온다는 게 만 그 근육량이 적다는 거죠. 근육량이 적은데 이걸 착각하고 정말 식이요법으로만 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량이 그냥 같이 줄어들어 버려서 몸무게는 빠질지 몰라도 몸 자체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렇게 빠진 살은 지방으로 금방 차버려요. 다시. 안 돼요. 근데 근육량이 적당한 수준인데 지방량이 조금 많아서 그렇다 문제다. 이러면은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면은 지방은 태워서 없어집니다.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조절을 하면 이걸 맞추면 돼요. 밸런스를 계속.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일단 검사를 해보고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잡담 방송 2017년 다이어트를 결심한 그대에게 방송은 크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일단 나를 점검한다. 점검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 정신적 이거를 보고 이거를 토대로 아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할지 생각한다. 그 생각한 거를 시기에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1월에서 3월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깐마디로 이때 준비를 해서 4월부터 시작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뭔가 그냥 내가 궁금하다. 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런 게 더 궁금하다. 그거 있으시면은 여기 있죠. 트위터. 여기다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제 이메일 주소 똑같은데 언더바만 빼시면 돼요. 하고 gmail 이쪽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몰아서 영상을 한 번 더 이제 방송을 한 번 더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게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그게 사람마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거 같아요. 수없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제 개인적인 몇 년 동안의 뻘짓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을 때 난 정말 진지하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나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시기는 딱 내가 하기 좋은 시기를 맞춰야 돼요. 근데 시기를 고르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의 의지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해서 그때를 딱 잡아서 길지 않게 3개월 하고 좀 쉬다가
다시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내가 뭐 정말 많이 빼야겠다 생각하시면은 중간에 텀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프레셔를 이렇게 몰아서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동으로 아 이만큼은 쉬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올라와요. 본능적으로. 근데 다이어트는 말씀드렸듯이 포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포기하는 거를 일정 기간 이상 이제 하잖아요. 그럼 좀 쉬어줘야 돼. 그렇게 무리가 간 상태로 계속 하잖아요. 이걸 유지를 하면 유지할수록 그 다음에 쉬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에 그래요. 주기적인 휴식은 굉장히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진짜. 꼭 중간에 쉬면서 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걸 토대로 다이어트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계획하신 일들 다들 잘 되시길 바라고. 네. 아이고, 지금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데. 네. 만약에 정말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이 1월 2일이네요. 딱 이제 하루 지났는데. 딱 정초에 결심하신 거 작심삼일 되지 않게 내일 이후로도 쭉 이제 이어가시고, 혹시라도 다이어트를 어제부터 생각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지금 이때 해야 되나? 그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궁금하신 점, 건의사항, 문의사항, 잡담, 뭐 쓸데없는 질문도 괜찮아요. 트위터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정리해서 뭐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방송에 모아서 또 한 번 더 이런 잡담 방송 또 조만간 할 거니까요. 잡담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잘 보내시고요. 목표한 것 달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